안녕하세요. 사고와 보상 이야기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는 신세계 보상TV의 김창범 손해자동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의료자문동의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이 의료자문동의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금을 청구를 하거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디스크나 무릎 연골 이런 퇴행성과 관련된 상해를 얻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문가 선임 없이 그냥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문가 선임이 되어도 그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는 척추에 대한 압박골절이 있어도 의료자문 동의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퇴행성 병변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는 거죠. 보통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에서 디스크나 무릎 연골, 어깨, 회전근개 이런 부분들이 늘 보험사에게는 의료자문 동의를 불러일으키는 요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엄연하게 누구든 퇴행성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가 분명히 가려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과연 합리적인가, 공정한가, 객관적인가에 대해서는 꼭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충족을 하려면 보험사에서 자문 동의를 받아서 자문의한테 가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병원인지도 밝히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거를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해줘요. 그런데 그 소견은 또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의사는 누군지 밝힐 수 없다는데 그 소견은 맞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의료자문 동의 자체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 해봐야 안 좋게 나오거나 본전치기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굳이 명백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의료자문을 피해 가시는 게 좋아요.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했을 때 그 의료자문 동의를 받고 동의를 해주시면 그 동의서를 가지고 어떤 형태의 의료자문을 어느 것이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보험자 여러분, 고객이 같이 동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결과들만 놓고 봤을 때 이게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게 항상 장애가 크게 남지 않는다는 쪽으로 소견이 나오고, 그리고 예를 들어 발목 골절일 경우 양가골절이나 상가골절이라서 삼복사골절이 있습니다. 삼복사골절의 경우에도 양가골절이 있고 후가까지 양복사뼈에 후가까지 골절이 났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장애 소견과 여러 가지를 의견을 피력해주면 참고를 하겠지만, 꼭 보면 수술하지 않은 부위에 대해서는 장애가 남지 않는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삼복사골절의 경우에도 삼복사골절 중에 후가는 골절 양상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의료자문 동의서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납득할 만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런갑다,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이 결과하고는 또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소견 결과들을 보면요, 의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아주 객관성이 결여된 소견을 내는 의사도 있어요. 어찌 보면 참 황당하죠. 환자를 보지도 않고 자료만 보고 저렇게 술술술 적습니다. 적는데 내용은 또 신뢰도 안 가요. 골절이 있는데 골절 소견이 안 보인다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골절이 있는데 진구성 골절이라서 이미 골절이 나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는 왜 거절을 하기 시작했냐면 결국은 그 결과값을 경험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이 결과들이 나름 객관적으로 나왔다면 분명히 의료자문 동의도 고객들이 잘 해주고 했을 거예요. 이런 앞에 사례들이 너무도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객관적인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의료자문 동의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거절을 하세요. 그냥 발급 동의서, 발급 위임장만 해주시는 거죠. 아무튼 자문 동의를 하지 않고 또 자체적으로 내가 내 전문가와 또는 내가 이렇게 장애 진단을 받겠다, 왜 굳이 보험사에 그런 소견과 장애 진단을 내가 맡게 하겠냐, 이 문제로 기결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굳이 보험사에 그런 사항들을 맡길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여러분들이 전문가와 같이 또는 혼자서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전문가가 선임이 돼 있으시면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